아침부터 지연의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장을 봐온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지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고 오븐에서는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조리 순서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시선은 지연의 움직임과 식탁 위에 쌓여가는 음식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는 오늘이 장모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식탁 위에 메모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외식 예약 시간과 공연 시간, 만날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빠뜨린 것이 없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기대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에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송금 알림 기록에는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은 요리를 하다 말고 거실로 나와 민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반응했습니다. 그 대답은 무심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전혀 다른 온도의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연은 외투를 벗어걸며 신발을 정리했고 민수는 뒤따라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밝은 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얼굴을 보며 말을 고를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공연이 어땠는지,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차분히 전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시선은 바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는 피곤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더 미루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준비한 정성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음에 남아있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화는 차분하게 시작됐지만 이미 두 사람의 기준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의 대화는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 몫의 음식이 있었지만 공기는 쉽게 식어갔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말을 걸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부를 묻는 평범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통화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 얼굴을 본 지 오래됐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과 지연의 태도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 없는 하루는 그렇게 또 하나의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감정이 아닌 지난 몇 년의 장면들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 해왔던 생일 준비, 병원 동행,
외식과 공연, 여행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노력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에게는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매달 같은 용돈과 짧은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명절과 어버이날이 지나갈 때마다 스스로를 설득해왔던 시간도 함께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두 번의 서운함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참고 이해하려 애써왔다는 말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시댁과의 어색함과 거리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이 이미 충분히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자신의 부모는 각자가 알아서 챙기자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댁 부모는 민수가 직접 챙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대화는 충돌로 바뀌어 큰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졌고 말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끝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 집에 머물게 된 사실은 가까운 형제와 몇몇 친척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부부싸움이 크게 나 잠시 와 있다는 정도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많이 지쳐 보인다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아온 것 아니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연에게도 이 소식은 전달됐습니다. 시댁 친척들까지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갈등은 이제 부부를 넘어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부모님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특별한 대화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 평온함은 편안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미루는 장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 동료와 점심을 함께하며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는 부모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부부 사이의 대화를 먼저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결혼 초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고 대화를 나누던 시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빠져버렸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연 역시 혼자 있는 집에서 일상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조용한 집에 불을 켜는 일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다 문득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지연은 친구와 통화하며 현재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친구는 시댁 문제보다 지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시댁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내가 부담을 피하려 했던 건지 곱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에게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해결인지 아니면 회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가족 전체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대신 망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거리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마주함이었습니다. 약속은 민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연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짧은 말조차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잔을 만지작거리는 어색한 시간이 먼저 흘렀습니다. 민수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마음이 편해진 동시에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을 피하려 했던 이유와 그 과정에서 민수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전반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로에게 기대했던 역할과 말하지 못하고 넘겼던 불만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대화는 설득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효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연 역시 거리두기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끝에서 두 사람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거를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의 직접적인 개입은 차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카페를 나설 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각자의 공간에서 일상을 이어갔고 급하게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고 짧은 안부만 나누는 날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부모님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부모와의 거리를 다시 조정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해했지만 민수는 이전처럼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에만 만났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점검하듯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툼은 줄었지만 예전 같은 친밀함도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문득 예전 집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지연도 같은 시간 집에서 불을 켜며 비슷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함께였을 때와 혼자일 때의 무게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정은 미뤄졌지만 회피는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지연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스스로에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후 가족의 경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부를 위한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